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무제 유수와 곤양 대전이라는 주제입니다. 광무제 유수는 항고조 유방의 구세손입니다. 그는 망망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한나라를 다시 일으키게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광무제 유수는 어려서부터 신중하고 관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농사일을 도우면서 큰 포부를 갖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의 형인 유인은 의지가 강하고 큰 포부를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기 22년 11월 달에 유인은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당시 유인이 봉기를 일으키자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수가 그의 형을 따라서 봉기에 참가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유수가 참가할 정도면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봉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수의 나이는 28이었습니다. 유수는 평소에 착실한 사람으로서 믿을만한 사람으로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의 말과 행동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한편 유인이 일으킨 군대는 용능병이라고 부르는데 평림병이라든가 신시병, 하강병 등과 함께 이들을 용림군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군사를 거느리게 되니까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황제로서 추대됐던 인물이 유연이라는 인물과 유수의 형인 유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유인은 유연에게 양보해가지고 결국 유연이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경시자라고 부릅니다. 경시제 유연과 유인은 육촌 형제지간입니다. 한편 당시 곤양성은 유수의 근거지였습니다. 그 성을 함락시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왕망은 유연의 용림군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가지고 대군을 파견해서 유연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격했던 것이 바로 곤양성입니다. 왕망은 왕읍과 왕심 장군으로 하여금 43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곤양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신나라로서는 전군을 투입한 것이죠. 그는 63명의 병법가를 모아서 왕읍과 왕심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수도 거느리고 43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곤양성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위풍당당했죠. 당시 곤양성을 지키는 병력들은 9,0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은 겁을 먹고 곤양성을 내주고 원래 근거지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수는 병사도 식량도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곤양성을 내주고 후퇴하게 되면은 우리의 군사들은 각계 격파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곤양성을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로 하여금 곤양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13기의 병사를 이끌고 밤을 이용해서 성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현을 돌아다니면서 병사들을 모아서 곤양성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포위되어 있던 곤양성 군사들은 왕읍과 왕심 장군에게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왕읍과 왕심은 자신들이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해서 항복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항복을 받아내기보다는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더 공이 크기 때문에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정도로 왕읍과 왕심은 성의 함락을 자신했던 것입니다. 한편 유수는 서기 23년 6월 1일 구원병을 이끌고 곤양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곤양성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에게 이미 완성이 함락됐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왕읍과 왕심의 군대에도 완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곤양성을 지키는 수비병들은 사기가 올라가고 왕망의 군대의 사기는 떨어졌습니다. 당시 완성은 남양 지역의 중요한 성으로서 완성이 함락된 다음에 완성을 반란군의 근거지로 삼습니다. 그 정도로 큰 성이었고 중요한 성이었는데 완성을 유수의 형이었던 유인이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한편 유수는 10,000명의 구원병을 이끌고 왔는데 유수는 그 중에 3,000명을 추려서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곤수를 건너서 우회하여서 왕망의 본진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습격을 받은 왕읍과 왕심 장군은 각 부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본인 스스로가 1만의 군사를 이끌고 유수의 군대와 격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결에서 유수의 군대가 이겨서 왕심의 군대는 붕괴하고
왕심은 전사하였습니다. 그러자 성원에서는 그것을 보고 밖으로 공격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협공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왕심의 군대는 크게 놀라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폭우가 쏟아져서 강물이 불었었는데 많은 병사들이 강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왕업은 겨우 몇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은 2만의 군대로 43만의 군대를 물리친 곤양대전이라고 부르는 전투입니다. 만약에 왕심이 직접 유수를 상대하지 않고 자신의 시야 병사들로 하여금 유수를 공격하도록 하였다면 아마도 유수는 좀 더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왕심의 군대는 63명의 병법가들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각자 위견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이 되다 보니까 위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왕업과 왕심은 각자의 부대로 하여금 각자의 위치를 지키도록 하고 본인들이 본대를 이끌고 유수의 군대와 대결했던 것이고, 마침 왕심이 죽게 되니까 군대가 급격히 와해됐던 것입니다. 결국 군대는 통일된 지도력이 필요한데 왕망의 군대는 너무 많은 병법가를 거느리고 통일된 지도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유수의 송곳 같은 공격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곤양대전에서 왕망의 군대가 소멸됐다는 그런 소식이 전국적으로 전해지자 백성들은 다투어서 봉기하게 되고 결국 왕망의 신나라는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9월 왕망은 살해당하고 신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곤양대전으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의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무제 유수의 인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